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은 무더기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이어진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 민주당의 단독 소집으로 임시국회 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본회의가 추가로 더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도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표결 불참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의회 폭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은 일괄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최대 3년까지 보장한 남녀 고용평등법 등 모성 보호 3법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도 3년 넘게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방패물법, 인공지능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 방향 등을 제시하는 AI 기본법,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K칩스법 연장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다고 해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 간 대치 전선은 계속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선 안 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도 특검이 권력과 떨어져 있고 효율적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 자체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한 거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건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특검법이란 점을 거부권 건의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인선 발표를 하며 민정수석실의 민심 청취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폐지한 민정수석실 부활을 알리며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한 사례를 소개했고 영수회담 당시 야당이 민심 청취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정기관 장악 우려에 대해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없는 민심 청취를 강조하며 민정수석실의 조직 구상안을 밝혔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4.10 총선에서 낙선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을 감수하며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한 배경엔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하겠다고 밝혀 민정수석실의 향후 방향과 역할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어제는 한인 3회 중소기업, 특히 그분들의 기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정부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세 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요. 최 씨는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만기 출소보다 2달가량 먼저 출소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최 씨의 가석방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가석방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고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이 가석방 심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 부적격 판정을, 지난달에는 본인이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번 심사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대상자 의견과 무관하게 저희가 전에도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 심사 과정도 꼭 본인 의견을 반영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최 씨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지난해부터 형을 살고 있던 최 씨의 출소 만기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학대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놈을 가만둘 수 있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은 진솔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회견 직후 민주당은 곧장 포문을 열었습니다. 총선 민심은 국정 기조의 전환이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고집불통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요구해온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을 놓고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차 이미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을 두고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다른 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마이동풍, 동문서답, 오불관원이라는 12글자만 남기며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거부권 등 정치적인 현안들은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실 인식이 여전히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희용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이제 갈등이 아닌 협치,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문제에선 공정한 수사와 협조의 뜻을 구했다며 야당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지영입니다.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약 1시간 10분에 걸친 질의응답을 포함해 100분간 진행됐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는 게 옳다고 말했는데요.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수사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윤 대통령은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석 달 전 KBS 대담에서 박절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한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입장 표명입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답변이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일적으로 108명이 뿔 뭉쳐서 가자.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게 됐다는 평가 속에 이스라엘은 라파 작전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Biden is doing with respect to Israel is disgraceful. If any Jewish person voted for Joe Biden, they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He's totally abandoned Israel. 파장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극저가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동맹에 대한 신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학가 반전 시위로 이미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라파에서의 전면전을 줄곧 반대해왔고 이는 이스라엘 정부도 이해하는 부분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It's been clear and he's been consistent on that. That's a choice that Israel will have to make. And it's one we hope they don't. 이스라엘은 손톱만 가지고도 싸울 것이라며 라파 작전을 계획대로 진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If Israel is forced to stand alone, Israel will stand alone. But we know we're not alone. 설상가상으로 휴전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열쇠를 쥔 이스라엘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